추동은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뉴욕입니다. 자,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실적 전망 이전에 주가가 어디로 흘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일 날 역대 최고가로 마감을 했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금방 마감을 했는데 499.44달러로 다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계속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0일 날 마감된 가격이 504달러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가인데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조 2,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1조 달러를 넘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조 2,500억 달러, 약 25%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엔비디아의 질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에만 250%가량 올랐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AI 기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AI 칩에 쓰여야 되는 핵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훨훨 날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현재 분위기는 주가의 어닝이 결국엔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만큼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인데요. 실제로 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보고서에서도 주가 그리고 어닝이 더욱 좋아질 것인 만큼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AI 칩, 엔비디아의 칩이 비싸다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겠다. 그만큼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엔비디아의 AI 칩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매출에 대한 예상 지금 숫자만 나와 있고요. 한 10분에서 20분 뒤에 나올 것인데 저도 숫자가 좀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은 안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3분기 매출은 161억 9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가 59억 달러였으니까 그보다는 약 한 2배 반, 3배 가까이 높다라는 숫자 굉장히 높고요. 자, EPS 같은 경우에는 3.37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난해 동기가 0.58달러인 것을 감안하면은 무려 한 대여섯 배 정도 높아진다. 그만큼 이번 3분기의 실적은 무척 높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현재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경우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도 최고까지만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이던스까지 좀 잘 나와준다면 우리 증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좀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AI 열풍 다시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저희 엔비디아 실적도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어서 볼 소식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고 물가 잡는데도 상당히 애를 써왔는데 이런 ECB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금리 인하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추진해 왔고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랬던 유럽이 얼마나 빨리 반등을 할 것인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까로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특히 미국보다 빠르게 이러한 분위기가 식어간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이라고 불리는 EU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탈퇴를 했었죠. 이 두 군데를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영국과 유로존의 조기 기준금리 인하가 힘에 실리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될 이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배경인데요.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이 내년 6월이면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현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전망을 보면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9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초, 그러니까 앞으로도 훨씬 더 긴 시간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기존의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 자체가 빠르게 완화를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진다는 점, 그게 바로 현재 조기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10차례,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1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그랬던 그 두 군데가 최근에는 동결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결국에는 미국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어디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인데요. 미국은 여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좌지우지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러한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다, 쿨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배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표들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 기존에 0.8% 정도를 유럽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현재 0.6%로 줄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멈출 수 있는 만큼 완화 정책을 가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께 나왔는데 전월보다 0.3% 감소하면서 21년 2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부분도 문제인데요. 영국의 유로존의 산업 생산 지표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아래 돌았습니다. 밑돌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죠. 인플레이션이 핵심인데 이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도 계속해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는데 이게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인 2.9%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견인추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현재 분위기는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고요. 핵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과연 어떻게 금리 정책을 가져가느냐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큰 효과를 미칠 것인데요. 현재 분위기는 유럽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유럽의 금리 분위기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결국은 소비 그리고 생산 지표까지 유럽권에서 좀 약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피벗이 좀 빠르게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점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부분 전망 빠르면 내년 2분기를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가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제 그래서 목요일에 휴장을 하고 금요일은 조기 폐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거래일이 좀 짧아진 가운데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오늘 있었던 FOMC 회의 의사료까지 이것이 이제 증시의 변곡점이 될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식 전해주신 추동훈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특징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